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주 결과와 대응법 보고 특징주 볼게요. SCM 생명과학 분봉이고 시초에 급성 췌장염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관련해서 급등이 나올 때 초록원에서 눌림 매수는 6,000원, 돌파 매수는 6,400원 드렸고 6,000원은 체결 안되고 바로 올라가면서 돌파 수익만 나왔습니다. 이건 일봉이고 6,000원 전고 돌파 타점, 6,000원이 눌림 매수 드린 가격이었죠. 이거는 체결 안되고 주황색깔 6,400원 돌파 상한가 나왔고요. 보유자분들은 상한가 다음날 추가 수익 노려볼 수 있는 거고, 보통 상한가 다음날 시초에 반짝하고 빠지면서 조정 주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하락 시에는 분할 매도 하시고 계속 상승이 나온다면 홀딩해서 추세 수익 먹으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는 무리하게 추격 안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 전고 돌파 타점 복습하시고 여기 박스 돌파 타점도 있죠. 박스 최근에는 이렇게 박스 주다가 한번 이탈된 다음에 밑에서 박스 한번 더 주고 올라갔네요. 신원종합개발 어제 차트고요. 역시 유사한 자리입니다. 노란색 전고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추천드렸고 121선 맞고 떨어졌죠. 다음 MBT도 여기 121선 돌파하는 자리, 전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17%. 다음 영진약품 이것도 여기 전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10% 상승. 이렇게 전고 돌파하는 타점에서 제가 차트 단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단타지만 항상 일봉을 보면서 단기 매물대를 뚫어내는 자리에서 많이 드리는 편이니까 타점 숙지하고 여러분들도 개별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제주은행 이것도 박스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 사인 드렸고 2일 만에 30% 상승이 나왔죠. 다음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것도 여기 회색 전고 돌파하는 타점에서 추천드렸고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다 타점이 비슷하죠. 다음 웹스는 제가 큰 W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여기서 이렇게 큰 W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면서 여기 말씀드렸고, 근데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을 때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추매해도 되나. 근데 수평 지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추매하지 말고
역배열 돌파 초입, 역배열 돌파 확인한 다음에 추매를 해라 사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최대 40% 수익 나왔고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요때 이렇게 수평 지지 이탈하는 구간에서 바로 절대 신규 매수나 추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흐름을 돌리는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종목에도 적용을 해서 타점 숙지하시고요. 이렇게 9월 23일에 큰 W가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자 했는데 이탈이 나왔고, 이탈이 나왔으니까 지금 매수하지 말고 역배열 돌파 초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리딩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음 파나진. 파나진은 요때 경영권 분쟁으로 단타 드렸고 단타 수익 나왔습니다. 14%. 네, 다 빠졌지만 스윙도 가능하다. 애초에 추천 줄 때부터 경영권 분쟁은 큰 호재니까 스윙이 가능하다. 단타도 가능하고 스윙도 가능하다. 스윙이 가능하면 당연히 단타도 되는 거예요. 스윙이 더 큰 개념이니까. 자, 스윙으로 10% 20% 흔들면서 올라간다 치면 당연히 요 내에서 단타도 당연한 거죠. 단타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스윙이 되면 단타도 당연히 된다. 요 개념 아주 쉬운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박스 돌파하고 쭉 올라갔다가 M 패턴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던 자리였고, 추세 이탈 없이 밑꼬리 이탈 없이 같은 이유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때 요 매수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 이하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수월하게 버틸 수가 있었던 자리였고요. 조정이 깊었다면, 요 추세를 이탈을 했다면 손절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키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물렸더라도 좀 편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경영권 분쟁은 큰 호재다 기억하시고요. 최근에 경영권 분쟁으로 추천줬던 게 휴마시스, 화천기계, 영풍정밀 전부 다 60% 이상 크게 갔죠. 휴마시스 얘도 역배 돌파 초입 자리에서 여기에서 추천드렸고 경영권 분쟁으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요때 처음 뉴스가 경영권 분쟁 뉴스가 있었고요. 바로 가지 못했죠. 바로 가지 못하고 빠졌다가 역배를 끊고 쭉 올라갔고요. 이렇게 조금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갈 수 있다. 이 뉴스가 떴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갈 수도 있다. 다음 화천기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경영권 분쟁 호재는 요때 떴습니다. 8월에. 근데 쉬었다가죠. 이렇게 쉬었다가 뒤늦게 빡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한 달 정도 뒤늦게 갔고 눌림 매수 추천드렸고 지금은 쌍봉이탈로 죽은 상태고요. 다음에 영풍정밀 여기 추천하면서 좀 느릿느릿한 흐름이 나옵니다. 요때 화천기계랑 휴마시스 설명하면서 영풍정밀도 경영권 분쟁이지만 바로 못 가고 시간을 뒀다가 천천히 갈 수 있다. 목표가 크게 줬고 역대 신고가 찍었고요. 이때는 너무 많이 오른 자리에서 은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고, 현재는 좀 하방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또 큰 하락을 경계해야 되는 자리고요. 다음 현대공업 추세 하단에서 추천드렸고요. 이게 캡처가 이미지가 작은 거는 카톡 다운로드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크게 안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추천 6,000원대에서 추천드렸고요. 원하던 대로 운 좋게 바로 빠르게 역배열 상단까지, 요 역배열 상단까지 도달을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가 보이면, 이렇게 박스가 보이면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하단이 이렇게 주황색이 되는 거고, 상단이 여기가 이제 분홍색이 되는 거죠. 역배열이지만 하단에서 손절 짧게 잡고 매수는 할 수가 있다. 다만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지 못하면, 하락이 나왔는데 손절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크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대응을 아주 잘 해줘야 된다. 다음 요거는 일봉. 일봉은 역배열 끊는 자리가 두 번 있었고요. 이렇게 한번, 요 구간 여기랑 같은 거죠. 같은 타점,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여기서도 이렇게 크게 한번 올라갔고, 여기서도 이렇게 크게. 리튬 조광권 관련해서 지금은 전고점 저항 8,000원 정도에서 맞고 떨어졌고요. 지금 여태 다 설명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폭이 큽니다. 추천한 다음에 상승폭이 크니까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기존에 제가 추천했던 타점과 관점을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복습,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종목 같은 타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굴을 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다음 더구전자 무료 추천 주고, 이번 역배열 돌파 초입 그리고 박스 돌파하던 자리에서 추천하고 하루 만에 바로 급등이 나왔고, 이후에 이탈을 했는데 또 밑에서 박스 확인하고 박스 돌파 자리에서 또 재추천을 줬습니다. 돌파 35%, 눌림도 35%, 두 번의 수익을 줬고, 또 역시 단기에 35%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다음 음봉을 노려보는 게 좋겠죠. 요 추세 하단 부분까지. 다음 무료 추천주 소카도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발목 자리, 거의 발바닥이죠. 여기서 추천하고 손절 15,000원 이탈 없이 단기 40% 수익. 이후에 빠졌고 또 역배열 끊는 자리에서 재추천 드렸습니다. 박스 주다가 또 상승이 나왔는데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 최근에도 전고점 한번 걸렸지만 다음날 바로 오늘 돌파를 했고요. 18,000원 요때가 60일선 회복하는 자리여서 또 재추천 드렸고요. 역배열 끄는 자리이기도 했고, 여기 눌림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 여기도 동일하게 눌림 매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고 조금 더 위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이렇게 큰 W 나온 거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큰 박스가 된 거죠. 이렇게 큰 박스 매매가 가능했던 자리였다. 지금 살짝 박스를 돌파한 자리니까 박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구간이죠. 다만 요 박스를 돌파했다고 해서 계속 이 추세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요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또 하방이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1차 매수 하실 분들은 손절을 짧게 잡거나 아니면 또 17,000원, 18,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 대응으로 가셔야 돼요. 또 여기 역배열 돌파 타점 복습하시고, 다음 4x4. 4x4도 무료 추천주였고, 얘도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추천 최대 30%. 이후에 빠질 때 아까 동일하게 소카 동일하게 이렇게 박스, 큰 박스, 큰 W 쌍바닥 노려볼 수 있다 하면서 여기서 또 재추천을 줬죠. 근데 30%만 오르고 박스 상단까지는 가지 못하고 도중에 맞고 떨어졌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야 되겠죠. 가다가 떨어지면 여기서 찹 이렇게 분할 매도 하면서 본전 위에서 수익 마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익을 챙기지 못했으면 요 주황색깔 수평지지 이탈할 때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손절 자리죠. 지금 요 주황색은 다시 또 미래의 저항이 됩니다. 15,000원 초반 정도 여기를 또 돌파 안착을 해야 기존의 박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다. 최근에는 또 요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박스 상단에서 추천드렸고, 돌파 기준으로 15%, 눌림 기준으로 28%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박스를 살짝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시가 주요 지지로 보면서 반복 매매가 가능하고요. 다음 다올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고 한번 빠졌다가 또다시 반등이 나오던 흐름이 오늘 나왔고요. 그때 추천 줬던 이유는 역배열 끊고 좋은 뉴스가 떴죠. 암세포 완전 사멸, 항암제 개발 임박, 개발할 것이다, 이 기대감에 제가 스윙도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날 바로 개발 완료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개발 완료했다, 요거면 이제 재료 소멸이 나와야 되는 건데, 재료 소멸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전에 선반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선반영 기대감이 없이 주가가 주룩주룩 흐르던 자리에서 이제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크게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반영이 있었던 상태에서 개발 완료 뉴스가 떴다면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겠죠. 이렇게 선반영이 올라가다가 개발 완료했다 하면 살짝 튀었다가 이렇게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얘는 계속 주가가 밑으로 흐르다가 개발 완료했다 하니까 딱 크게 튀어준 거라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선반영이 있었나 없었나 이걸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자, 현재는 121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여기 구름 상단 121선 장중 돌파는 했지만 종가상으로 안착은 못했죠. 오늘도 맞고 떨어졌고, 요 가격 2,95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에 갇혀가지고 당분간 박스 흐름이 나올 겁니다.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빠지겠죠. 다음 현우산업, 현우산업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초록원 매물 소화다, 그리고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추천드렸고요. 하루만에 12%, 이후에 박스 주던 자리 박스 하단에서 추천드렸고, 급등으로 최대 25% 상승이 나왔고, 지금 5일선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5일선을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넣어볼게요. 여기 박스 돌파하고 튀었죠? 요 튄 이후에 5일선 이탈 없이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5일선 위에서 또다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매수 영역이다 말씀드렸고, 오늘 또 7% 상승으로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계속 윗꼬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가는 위에서 또 박스를 보여주며 강력한 흐름이고, 자, 5일선 1차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5일선 가격이 5,280원 정도, 여기 1차 지지 잡고 그 다음 밑에 단기평 보면 되겠죠. 자, 11선, 15일선, 21선 다 거의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1선 4,900원을 2차 지지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여기 1차, 여기 셋 중에 하나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 최종 지지는 제가 여기라고 했죠. 기존의 박스 하단, 이렇게 여기 박스 하단이 최종 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2달 만에 55%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더 올라가면
공개할게요. 그러니까 아직도 바닥인 것 같아가지고 갈 자리가 많아 보여서 지금 공개하기는 좀 껄끄럽고, 더 오르면 공개.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추천주들은 전부 다 10% 이상 상승이 나왔을 때 알려드리는 거고, 10% 미만 종목은 공개를 안 합니다. 현대공업 260만원 18% 수익, 더구전자 340만원 28%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내셨고요. 파나진 160만원 18%, 대성하이텍 100%가 아니라 100만원 23%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인증 축하드립니다. 다음 12월 1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중앙에너비스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고, 화물연대 파업에 휘발유 재고가 8일밖에 남지 않았다에 석유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고요. 고가 17%, 종가 5%, 정석 반짝 나왔고, 최근에 박스 상단 윗꼬리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이렇게 크게 박스로 보셔야 되겠고, 다음 한국석유, 얘도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9%, 종가 보합, 정석 반짝. 최근에 초록색깔 241선에 정직하게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그 저항에 맞고 떨어졌고요. 크게 이렇게 박스. 다음 흥구석유, 얘도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9%, 종가 보합. 장기 입형 돌파하지 못했고, 481선 7040원 안착이 중요하겠죠. 다음 지능기업, 시간의 상한가였고, 건설 관련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 고가 11%, 종가 1%, 정석 반짝 나왔고, 121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반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강력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켜주면 계속 강한 흐름이다. 하지만 이탈하면 크게 빠지니까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 다음 케어젠 6%, 138억원 138억원 공급계약 체결에 시외 6%, 고가 10%, 종가 6%. 살짝 반짝하고 마감을 했고요. 일단 요 전고점 박스 상단을 돌파 안착을 했죠. 안착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전히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 추세도 지키고 있고요. 다음 KH건설 동전주니까 조심해야 되고, 62억원 계약 체결, 고가 9%, 종가 3%. 이렇게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이고, 동전주 하락할 때 반드시 정리하는 게 좋아요. 동전주는 오래 가져가면 위험하다. 다음 GSE 4.6%, 가스 관련주, 이것도 파업 관련해서,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 인상 실적 기대감,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1%, 정석 반짝이고, 시간외로는 4.6% 상승이었습니다. 121선 안착을 실패했고, 525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 파나진, 자,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시외 종목입니다. 얘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이 나왔다. 여기서 단타, 스윙 둘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딱히 크게 이탈 없이 마이너스 10% 넘지 않고 여기 지키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죠. 경영권 분쟁 강력한 호재다. 이거 앞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타임라인 활용해가지고 보시고요. 나머지는 다 반짝 나왔으니까 생략할게요. 다음 12월 2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웹스 윤석열 관련주고, 최근에 사우디 네옴식수 한국에 맡기나 수처리 기업 연쇄 이동했다. 수처리 관련주들이 반응이 좀 있었죠. 웰크론 한택이 이 내용으로, 그리고 리튬, 웰크론 한택은 리튬이랑 식수 둘 다 엮여가지고 크게 올라갔고, 웹스는 식수. 오늘 뭐 뚜렷한 뉴스는 없고, 이때 뉴스로 또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추정. 부방, 오리콤, 한동훈 관련주. 다음 아즈텍 WB, 오리콤, 이재명 관련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이재명 23%, 한동훈 10%라고 하네요. 다음 제약 개별 강세, SCM 생명과학, 급성 췌장염,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관련해서 상한가 나왔고요. 오늘 전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렸죠. 비피도 세계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승인 소식으로 장내 미생물 신약 미국 FDA 첫 승인, 이걸로 계속 연일 크게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차백신 연구소 사우디 측에서 해외 의료 마케팅 전문가 통해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그리고 다올 인베스트먼트 4분기 실적 반등할 것이다 분석 의견. 얘는 최근에 암세포 사멸 관련해서 이렇게 크게 튀었다가 빠지고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현재는 121선 저항받고 있고요. 다음 현대바이오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 100% 억제 확인. 코로나 치료 말고 또 다른 바이러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현대바이오는 바닥에서 10월에 추천드렸고 쭉 오른 다음에 지금 박스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횡보 양호한짜리. 다음 원격 진료 인공호흡기 관련주. 사우디가 한국 병원 참여 요청을 최초로 하였다. 이에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고, 이지케어텍이 대장이었죠. 다음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성정보, 메가이 CS. 메가이 CS 같은 경우는 10월에 제가 낙폭과대 자리라고 했고 오늘 또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다음 리튬 관련주, 미국 에너지 기업이 인동첨단 소재와 리튬 채굴을 위해서 미국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이에 현대공업, 버스텍, 스톤브릿지 벤처스. MDS테크가 이 내용으로 기존의 대장이었고 오늘은 반짝. 오늘 후발로 현대공업, 버스텍, 스톤브릿이 크게 올라갔죠. 현대공업은 지분을 5억 보유하고 있고요. 스톤브릿지는 120억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현대공업 다음에 또 후발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파나지는 경영권 분쟁으로 갔다고 봐야 되고요. 탑머트리얼 얘도 관련 레이언스랑 같이. 다음 자동차 부품, 전기차. 현대공업은 요 내용도 있긴 하지만 앞에 리튬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다 봐야 되겠죠. 폴라리스 세우는 수주 잔고가 5천억원, 7년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했다. 다음 화장품 관련주.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나, 그리고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 내년 1월 말 이후에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해제가 되면 마지막 불꽃 한번 터뜨리고 하락이 나오겠죠. 실내 마스크 해제할 것이다, 요 기대감으로 선반영 상승이 흔들면서 나올 거고, 이제 해제를 하면 제로 소멸 하락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선반영으로 올랐다면
재료 소멸이 나올 것이고, 주가가 오른 게 없이 빌빌거리다가 해제가 되면 후반영이 조금 나올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해제 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느냐, 요거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음 인공지능. 바둑, 체스에 이어서 보드게임도 정복을 했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에 마인즈랩, 셀바스 AI, 트윈, 알체라. 다음 메타버스. 애플 AR, VR 헤드셋, 엠스토어 붐을 재현할까? 메타버스 판도를 바꿀 무기다. 그리고 애플에서 첫 번째 VR 기기 23년 초에 출시 예상이 된다. 예, 가온미디어, 애니플러스, 알체라, 비트9, 덱스터. 영상 컨텐츠 관련주랑 같이 섞여 있네요. 또 네이버 제페토가 미국의 메타를 뛰어넘었다. 기술 독점 공급 부각으로 알체라. 다음 영상 컨텐츠. 재벌집 막내 아들. 폭발적 인기에 투자사가 136억 대박 수익을 챙겼다. 그리고 또 12월 14일에 아바타 2 기대감 있죠. 영화 개봉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또 12월 21일 최민식, 손석구 주연의 드라마 카지노 일정도 있고요. 애니플러스, 4x4, 덱스터, 뮤직빅 스튜디오, 기다리 스튜디오,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같이 있고. 다음 석유 관련주. 전일 시외 상승이었죠. 화물연대 파업에 휘발유 재고가 8일밖에 남지 않았다. 예,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GSE 반짝 상승 나왔고요. 다음 위믹스 관련주. 위믹스 코인 상패 관련해서 시끌벅적합니다. 오는 7일까지, 12월 7일까지 판결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거는 뭐 복불복이죠. 현재 낙폭과대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조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관심을 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크게 물려있던 분들은 7일의 판결을 또 봐야 되겠지만, 판결이 나기 전에 좀 크게 튀어준다면 그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만약에 판결이 안 좋게 나오면 손실이 극대화되는 거니까. 다음 개별 테마. K사인. 자회사가 코스닥 상장 예심 통과를 했다. 자회사 상장 기대감. 기가레인. 네옴시티 수혜 오지 관련 14일 뉴스였고, 이후에 계속 박스가 나오고 있죠. 현재 박스 양호한 상태고. 그럼 지능기업 전일 시혜 상승이었고, 이제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12월 2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다산네트웍스 상한가. 손자회사인 문화유통북스 얘랑 합병을 결정을 했다. 흡수합병. 재무구조 개선 목표로. 자, 합병은 큰 호재죠. 최근에 합병을 했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NS랑 원익 P&A가 최근 흡수 합병했죠. 8월 23일 이때 합병 결정하면서 14% 반짝 나왔고, 또 한 번 더 튀었다가 뒤에 빠지고, 10월 5일 흡수 합병 확정이 또 되면서 반짝 한번 나왔고, 뒤에는 또 합병 시너지 효과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 줍니다. 11월 4일에는 일본 소니가 전기차 진출한다.
이에 다른 재료로 상승이 나왔고요. 이유는 흡수 합병하면서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습니다. 요 흐름 참고하시고 또 다른 종목도 더 볼게요. 다음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를 흡수 합병했고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이면 이때 28% 상승 나왔고 다음날도 27% 이렇게 크게 상승 나왔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동전주기 때문에 반응이 더 크게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워낙 바닥이었기도 했고요. 다음 NCN 10월 28일 요때 상한가 나왔네요. 상한가 다음날 고가 5% 주고 그대로 제자리로 빠졌고요. 자회사 베이다스를 흡수 합병했다. 이에 반짝 이렇게 제자리 내려왔습니다. 역시 바닥권에서 낙폭과대 자리에서 크게 한번 튀었다 빠졌고, 다음 LOT 베큐um, 얘는 뭐 크게 반응이 있었던 자리는 없는데 10월 24일 고가 13%, 얘는 계속 올라갔네요. 뒤에 빠지지 않고 조금 예외적인 흐름이 나온 거고, 이렇게 추세 타고 현재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 박스. 다음 스킨앤스킨, 얘도 동전주. 라미 화장품 제조를 흡수 합병 결정의 상한가 10월 20일 이때 상한가 나왔고 다음날 또 25% 상승. 파동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죠. 동전주니까 아무래도 호재가 나올 때는, 강력한 호재가 나올 때는 미친듯이 움직여줍니다. 완전 개바닥에서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 동전주는 조심을 하자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또 동전주 하나 가버렸죠. IHQ 박스 흐름 좋았는데 이 좋았던 흐름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CB 전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게 동전주가 차트가 좋다가도 갑자기 빠르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기 때문에 파동이 커요. 파동이 크니까 항상 동전주는 조심하자. 꺼진 동전주도 다시 보자. 차낮게나 동전주 조심. 상태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다음 UB벨록스는 10월 17일 고가 18% 찍고 다음날도 11% 한번 반응 보여줬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또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 UB벨록스 모바일이랑 흡수 합병을 결정하고 이렇게 반짝 나왔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하잉크 코리아 10월 18일 장중 상한가, 여기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또 이후에 상승이 나왔네요. 자회사 BNT 인터내셔널 흡수 합병 결정, 이렇게 흡수 합병 결정을 하면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게 일반적인 단기 흐름이다. 이거 확인하셨고, 이거 참고해서 다산 네트워크스 대응하시면 되겠죠. 반짝을 조심하자. 일단 차트 분석 월봉부터. 월봉은 역배열 정직하게 쭉쭉쭉 빠지고 있고, 5,000원, 5,000원 부분이 또 저항이 되는 거죠. 시간으로 5,040원까지 올랐고요. 조금 더 뚫더라도 이때도 살짝 뚫어주는 구간은 나와요. 윗꼬리로 이렇게 윗꼬리로 뚫었다가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수평 지지 자리가 미래의 저항이 되는 거죠.
여기가 5,000원 중반, 5,000원 중반이 또 수평 맥점이다. 일단 일봉은 여기서 박스 양호하게 흐름 보여주다가 박스 하단 이탈하고 121선 이탈하고 수평 지지 이탈, 수평 지지 이탈, 계속 이탈하면서 차트가 죽었고, 지금 바닥에서 또 박스 보여주다가 121선 저항 5,000원, 종가상 5,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아까 월봉상으로는 5,500원도 주요 저항대였죠. 다음은 241선 5,800원 정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3개 주요하게 저항 보시면 되고, 밑에는 박스. 자, 흡수합병 크게 반짝하는 거 경계하자. 다음 소프트센 6.7%, 사우디 의료 관련주 오늘 장중에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이지케어텍 크게 반응을 보여줬죠. 이지케어텍은 상한가까지 갔고, 같은 이유로 소프트센이 시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봉은 역배열, 요 추세 이탈하면서 장대 음봉 나왔고,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 살짝 끄는 구간, 적산병 양봉 3개 나오면서 살짝 박스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봉도 바닥에서 이렇게 추세 박스로 정직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또 박스로 볼 수가 있고요. 단기 흐름은 양호합니다. 큰 그림에서는 아주 역배열로 무너졌지만 단기 흐름은 살살 올라오고 있는 자리. 시간으로 1660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 다시 또 요 상단입니다. 요 상단까지 다시 올라온 거고요. 종가상 여기를 안착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 121선 1740원 정도, 여기도 강력한 2차 저항대가 되고요. 이때처럼 한번 삐죽 튀어나왔다가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삐죽 튀어나왔다가 121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 이전처럼 윗꼬리가 남으면서 다시 박스에 갇히는 흐름이 될 수 있고, 1580원 정도 위로 계속 주가를 유지해줘야 돼요. 그러면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밑에 박스에 도로 갇히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 매매 하면 되는 구간, 추세 박스. 그리고 뭐 이지케어텍이랑 얘네도 좀 볼까요? 이지케어텍 상한가 종목이고, 바닥권 수평 지지 살짝 이탈한 자리, 신저가 만들고 올라왔고요. 최근에 박스를 뚫으면서 121선도 뚫었고, 121선 23,000원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하죠. 여기 지키면 여기까지 또 상승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이탈하면 큰 조정 경계해야 되는 자리고, 다음 인피니트 헬스케어, 얘도 월봉부터. 자, 월봉은 역배열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일봉 얘도 동일하게 121선 돌파했죠. 121선 가격이 5,250원 정도, 여기를 지키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이탈한다면 또 요 박스에 갇힐 거고, 크게 보면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올라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상승을 해준다면 241선
8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이전에 121선 맞고 떨어졌고 지금은 121선 안착을 했다. 자, 흐름을 살짝 돌리고 있습니다. 반년의 매물을 돌파 안착하면서 다음 JLK 얘도 원격 진료 관련주. 얘도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아직 돌파를 못했죠. 4,000원 초반 정도 돌파 안착이 중요한 자리고, 자, 거기가 121선 정도 하네요. 4,000, 4,100원 여기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구름 상단이랑 121선이랑 25일의 윗골이랑 겹치는 강력한 저항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돌파 실패하면 또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경계하셔야 돼요. 박스 하단까지. 하나만 더 볼까요? 인성정보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오고 있는 자리고, 121선 241선 저항, 최근에는 121선 저항. 자, 일단 121선 215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돼요. 비트컴퓨터를 안 볼 수가 없죠. 비트컴퓨터도 봐야지. 비트컴퓨터도 원격 진료 큰 힘을 보여주는 애죠. 야, 여기 8,000원 이탈하고 죽었네요. 이렇게 지금은 살짝 역배열 끊고 바닥에서 적산병 양봉 연속 3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역배열을 끊었고, 일봉은 241선 121선입니다 계속 헷갈리네. 정신 차리자. 121선 6,500원 여기 안착이 중요하고, 이렇게 박스. 유비케어도 봐야 되는데, 야씨 진짜 마지막. 유비케어도 밥 시원하게 먹고 시원하게 또 똥을 싸면서 역배열. 다 동일한 흐름이네요. 적산병으로 역배열 돌파 시도하거나 살짝 역배열 돌파한 자리를 보여주고 있고, 얘도 이렇게 박스 보여주고 있고, 자, 구름 상단 그리고 박스 상단 5,200원, 다음 121선 5,350원, 이렇게 단기 2개 강력한 단기 저항대. 일단 원격 진료 관련주는 흔들면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계룡건설 5.6%, 파라가이 수주 관련. 월봉은 쌍봉 찍고 이렇게 쌍봉 찍고 여기 이탈하고 죽었고요. 바닥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 일봉은 이렇게 역배열 끊고 단기적으로 추세 22,000원 정도 121선 그리고 구름 상단 요 구간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던가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다음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4.8%, 네옴시티 수주 호재 건설 관련주죠. 스마트시티 주택건설. 자, 관련해서 월봉 여기 박스 돌파하고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가든 말든 하지 않는 자리죠. 요런 자리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가든 말든 하지 않는 게 좋다. 전고점 부근 뚫고 역대 신고가 만들어 줬다가 오늘 하한가 나왔고요. 자, 쫄아 있어야 되는 자리에요. 여기서 용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용감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죠. 1일의 시가 7만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1차로 빠진 거죠. 왜?
텅텅 갭이 있으니까. 갭이 있으면 여기는 진흙이라고 했죠. 7만원 밟으면 58,000원까지 발이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단단한 땅이 아니라 물렁물렁 말랑말랑한 진흙 땅이니까. 이탈하니까 급락이 쭉 나오면서 장대 연봉이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요런 단기 고점 그리고 갭 상승이 있는 자리에서는 갭 하락을 주의를 해야 된다. 수없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여기서 추격을 했다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 일단 5일선까지 빠졌고요. 시간으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4.8%. 이제 여기서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전고 돌파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것도 수없이 많이 복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뚜렷하게 이렇게 나온 게 신라젠이죠. 신라젠이 이렇게 크게 튀었다가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집니다. 여기도 갭 하락 구간이 있고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1차로 빠진다. 그리고 제자리까지. 지금은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또한 다이나믹 디자인, 얘도 여기 갭이 있죠. 갭이 있으니까 밟을 때마다 푹푹푹푹 빠져가지고 진흙을 연속으로 밟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또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긴 해요. 자, 이것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미친듯이 크게 올랐던 애들은 반등을 크게 줍니다. 이것도 반등을 장중상한가까지 크게 주고 결국 빠지죠. 그러니까 또 밑에서 또 반등을 크게 주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쭉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말고 다시 도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 초보분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파동이 크니까 그 파동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질 못해요. 자꾸 최고점에서 추격하게 되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건 피하자. 다시 코오롱 글로벌로 와서, 자, 단기평 오늘 하한가로 5일선 이탈했고요. 근데 시간의 상승으로 다시 5일선을 해보겠습니다. 5일선 1차 대응하면 되겠죠. 5일선 1차 대응하면 되고, 다음은 오늘의 종가도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은 11월 30일의 시가 46,550원, 여기 2차. 중간에 5만원도 대칭으로 한 중간 지지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11선. 11선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얘네는 주가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죠. 이렇게 지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미보유자는 반등이 아무리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가 호가창에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크게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도 미친듯이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껄끄럽다, 위험하다. 다음 코오롱 글로벌 보통주도 볼게요. 얘도 지금 갭이 있죠. 갭이 있는 구간이고 아직은 지키고 있습니다. 25,800원 정도 여기 지키고 있고요. 11선 위에 있고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 이탈하면 이제 밑에 21선 24,000원도 있지만 여기까지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 진흙이 있으니까 이 진흙 생각하면서 위에서 박스를 계속 유지해 주는가, 그리고 5일선을 회복하는가, 이걸 보면서 단기 대응하셔야 되고, 얘도 많이 올랐습니다. 130% 올랐네요.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거,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정다운 3.3%, 전남 나주 오리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이제 오리가 또 떼죽음을 당하겠네요. 오리를
주기가 되면 오리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주가가 조금 오른 거고요. 시간으로 일단 월봉이 역배열 살짝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죠. 일봉은 장기평 놓고 볼게요. 121선 반년의 매물대 부분에서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고, 시간으로 2315원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종가상으로 안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안착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 당분간 나올 거고요. 위로 여기 장기평 저항 보시고, 다음 다이나믹 디자인, 아까 코오롱 글로벌 우 설명할 때 잠깐 설명했으니까 간단히 볼게요. 요때 만원 이탈할 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개파락 갭이 있었기 때문에 차례차례 이탈하면 푹푹푹 빠진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국 정석 제자리 합동, 제자리 쭉 빠졌습니다. 제자리까지 빠진 자리에서 반등이 크게 나온 상태고, 지금은 또 이렇게 박스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 6,450원 박스 요 저가까지 볼게요. 6,450원 이탈하면 아주 크게 빠집니다.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을 해주시고, 여기 지키면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박스로 가던가 박스를 뚫어주던가. 이렇게 내려오면 크게 빠지니까 여기까지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여기에서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손절 안하면, 만약에 하락할 때 손절 안하면 또 엄청나게 기회비용 상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 241선 8,600원 정도 최근에 윗꼬리와 겹치는 자리죠. 여기 안착이 중요하고요. 다음 대성 하이텍 3% 전기차 주행거리 상승 신기술, 요거 관련해서 계속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10월에 추천 한번 했고, 이후에 또 8,500원 정도에서 박스 하단에서 양호하다 재추천 줬습니다. 주황색에서 재추천 줬고,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하고 상한가 나왔죠. 손절가는 8,000원이었고 이탈이 없이 쭉 올라갔고요. 여기서 추천을 주면서 손절을 8,000원 줬던 거예요. 8,000원 이탈이 없었으니까 여기 수익 났고, 이후에 빠졌지만 만약에 수익을 못 챙기고 물려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 홀딩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재추천 드렸고요. 최종 손절가는 7,600원 신저가 가격이었고, 여기 전고 돌파하고 상한가 이후에 계속 상한가 종가 위에서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시간으로 3% 상승이 나왔고요. (1750원) 여기가 상한가 종가랑 1일의 저가랑 겹치는 자리죠.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탈하면 크게 빠질 거고, 기존의 박스 상단인 9,000원 후반대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탈한다면. 하지만 이탈이 없다면 계속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갈 겁니다. 여기는 제가 추천한 자리는 무릎이죠. 무릎. 여기가 발이고요. 무릎 지금 어깨 왔어요. 어깨 여기까지 오면 머리죠. 지금 어깨에서 머리로 갈 수 있는 자리다. 여기가 기존 고점인 머리 자리고요.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다음 엔투텍 2.8% 넷마블 FNC 주식을 9만여주 132억원에 취득을 했다. 주식 양도 결정. 환기 종목, 재무가 쓰레기라는 뜻이고,
동전주, 재무가 쓰레기라는 뜻이고, 자, 상패 돼도 할 말이 없는 위험한 종목이고요. 일단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살짝 역배열 돌파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동전주 한기 종목이니까 관심을 끄는 게 좋아요. 차트상으로는 121선 저항 계속 걸리고 있던 자리였고, 시간의 상승으로 2.8% 상승으로 또 여기서 힘싸움을 해주는 자리네요. 종가상 1050원 안착이 중요하고, 실패하면 최근에 또 크게 올랐기 때문에 크게 빠지는 제자리까지도, 여기까지도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돼요. 안착하면 다음 240선까지 크게 힘이 열리긴 하고요. 워낙 바닥에 있고 주가가 싸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붙으면 시원하게 올라가긴 하죠. 아무튼 초보분들은 관심 끄는 게 좋아요. 가든 말든. 다음 노을 2.8%. 한동훈 관련주네요. 한동훈 여권 내에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신규 상장주고 약배열 끊고 적산병으로 올라오고 있는 자리. 일봉은 121선 최근에 요 구간에서 저항받고 있다가 오늘 빼꼼 121선 안착을 했죠.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으로 또 질금 올라왔고, 단기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 박스로 보시면 돼요. 추세 박스 매매하면 되고, 121선 6,5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금양 리튬 관련주죠. 계속 같은 이유로 리튬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월봉이 미친 자리입니다. 우주 끝까지 올라갔어요. 얘는 이제 떨어지면 $20,000이 깨질 겁니다. 떨어지면 빠르게 2만원 깨질 거예요. 만약에 추세 이탈이 나온다면. 근데 아직은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살짝 지키고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역배열로 이렇게 빠진다면 여기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35,000원 여기를 돌파해 줘야 되고요. 여기를 실패하면 이렇게 역배열로 잡히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도 역시 관심을 끄는 게 좋아요. 다음 데모 2.6%. 러시아 국민들도 이제 전쟁을 그만두기를 바라고 있다. 바이든이 병든 푸틴이랑 전쟁 끝낼 의지만 있다면 대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뉴스가 있고, 종전 기대감으로 살짝 반등이 나왔네요. 데모도 제가 여기서 추천을 했고 크게 올랐죠. 단기에 많이 오르고 역대 신고가 찍고 고점에서 빠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자리예요. 과거로 치면은 지금 요런 자리죠. 고점 찍고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걸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최근에 저가 14,150원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고, 지키면 또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면 전고 돌파 시도할 테니까 다른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아무래도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확률이 좀 더 높죠. 더 갈 확률보다는. 여기 최근에 저가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을 해주시고, 이탈하면 만원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디지캡 2.2%, 얘도 한동훈 관련주고, 자, 월봉이 밥동 나왔다가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고요. 최근에 장기 입형 저항, 지금도 장기 입형 저항 구간이죠. 425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그 다음 482선 이렇게 두 개 장기 입형, 그 다음 밑에 121선 지지, 위로 두 개 아래로 두 개 단기 지지 저항 보시면 됩니다.